우리 육과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Have you ever seen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을 위에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림이 있었겠죠. 이 지문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의 이름은 뭐냐면 십장생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그림은 is called 수동태 표현으로 썼죠. 부른다가 아니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민화는 목적격 보어로 쓴 거죠. 자, 한국에서 민화라고 불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를 한대요. 뭘 의미하냐면 folk painting. folk는 어떤 서민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민의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문에서 요번 단원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이 중심부를 이루는 이 민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민화라고 하는 것은 포크 페인팅이래요. 서민들의 그림이다. 자, in the old days, 옛날에는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For th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투동사가 주어로 사용된 거죠. 그림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practically는 사실상 거의라는 의미이고요. 동의어로는 virtually 같은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평민들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어휘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aside from 하면 뭐뭐 이외에도예요. 어떤 사실 이외에도 어떤 사실이냐면 그 그림들이 were too expensive, 너무 비쌌다라는 사실 이외에도 그림을 구매를 못했었는데 구매를 못했던 게 너무 비싸서 구매를 못했던 것도 있지만 유명한 미술가들은 종종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exclusively 하면은 독점적으로 그렸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오직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냐면 왕과 정부만을 위하여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그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유가 비싸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명한 미술가들은 서민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장이 좀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 지금 도치 문장인데요. Not until 이라고 해서 not until the late 조선 period 해서 조선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데 조선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인데 지금 이렇게 not until the late 조선 period 하고 지금 요 구간이 중요하죠.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된 겁니다. 동사 주어 이렇게 되겠죠. 자,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림들은 begin to decorate the homes of common people. 그래서 평민들의, 일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집을 decorate,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에는 서민들이 이제 주된 두 가지 이유로서 그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림을 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이 평민들의 집을 꾸밀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가능했다는 거죠. 조선시대가 되어서 그림을 가지고 뭐 데코를 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본문 1번에서는 이 서민들을 위한 그림, 민화, 그리고 과거에 이 그림을 구한다는 것이 어땠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그림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본문 1번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2번 같이 보시면
자, at that time 그때에 anonymous 하면은 무명의라는 뜻입니다. 무명의. 요 자리에 어휘 문제로요. unanimous는 만장일치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생긴 게 비슷하다 보니까 어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anonymous랑 unanimous는 의미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익명의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조선시대에요. 그리고 그들의 미술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일반 이제 서민들에게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화의 특징이 나옵니다. 민화는 종종 reflected, 반영한다는 거야. 보여준다는 거야. 민화는 서민들의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 꿈들, 그리고 소망들인데 누구의 생각, 꿈, 소망이냐면 common people, 평민들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민화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평민들의 생각, 꿈이나 소망 같은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자, 그들은 믿었습니다. That 이 민화가 would bring them good fortune. 그들에게 good fortune이라고 한다면 행운이죠.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in the hope of 하면은 뭐뭐를 바라면서, 그죠? 뭐뭐를 바라면서, 뭐뭐를 희망하면서 뭘 희망했냐면 long, 오래 사는, 그리고 prosperous는 풍요로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풍요롭게 살기를 희망하면서 민화의 미술가들은 상징, 10가지의 상징을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요, 무엇의 상징이냐? longevity의 상징들을 사용했습니다. longevity는 장수죠, 장수. 장수와 관련된 10가지 상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림 속에서. 그래서 이 민화가 이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기를 기원하면서 10가지 상징들을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 상징들이 뭐냐면은 태양, 구름, 물, 산, 바위, 그 다음에 pine trees 하면은 소나무, herbs of eternal youth 하면은요, 그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약초, 불로약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거북이, 그리고 새, 사슴, 이런 10가지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나타내는 이 상징을 나타내는 그림들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동물들 또한 그림을 그렸어요. 무서운 동물. 장수,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서죠. 풍요로운 삶. 그 다음에 무서운 동물들을 그렸습니다. 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호랑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데요. with four eyes, 눈이 4개 있는 이런 개. 이러한 무서운 동물들도 그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to protect people from misfortune. 사람들을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무서운 동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10가지 상징을 그린 이유는 장수와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서 그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한 무서운 동물들을 그렸던 이유는 불행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 그렸던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면서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에 also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 문장 삽입 문제로도 출제될 수가 있겠죠. 민화 화가들은 또한 즐겼대요. 그리는 것을 뭐를요?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 이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뭘 또 그리기를 좋아했냐면 암컷과 수컷 새가 함께 있는 꽃. 그래서 새와 그리고 꽃.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들이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결혼과 그리고 평화로운 가정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가정, 결혼.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민화는 뭐를 나타내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나 생각이나 소망을 나타냈던 거야.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겠어요? 오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무서운 것들로부터 자기네들이 조금 보호를 받고 싶고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러한 바램들이 이제 그림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3번. Two tigers of a different tail. 두 호랑이의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자, 호랑이는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가장 흔하게 그림 그려지는 대상입니다. In ancient Korean paintings. 고대의 한국 그 그림에서 가장 흔하게 그려지는 대상입니다. 자, 한국은 was once known as, be known as 하면은 뭐뭐로 알려져 있다죠.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호랑이의 나라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200~300년 전에 it was easy, 쉬웠대요. 뭐가 쉬웠냐? to catch sight of. catch sight of 하면은 쉽게 말하면 find거든요. 발견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발견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On almost any mountain, 어떤 산에 가든지 호랑이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쉬웠다. 호랑이는 종종 came down to towns, 도시나 마을에 내려와서 뭐 했어요? To eat livestock, 가축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랑이가 내려와서 한 게 첫 번째가 가축을 먹은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을 해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were both feared, 수동태 문장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도 respected, 존중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받으면서도 존중도 받았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by ancient Korean, 고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에 대한 이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아주 주된, 이 많이 그려지는 주제였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호랑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Take a look at the painting to the right.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맹렬한 아주 사나운 호랑이는 was painted, 그려진 거죠. 자, 첫 번째 호랑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랑이는 매우 사나운 호랑이래요. 사나운 맹렬한 호랑이인데 근데요, 그 호랑이는 김홍도인데요. 그분이 누구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예술가인 김홍도에 의하여서 그려진 호랑이입니다. 그 호랑이의 눈들은 are set anew. 자, 여기에서의 set는 고정시키다 인데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고정되어 있다 이고요. 그리고 이 set가 fixed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당신에게 호랑이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홍도 작가고요. 그리고 당신을 딱 뚫어지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는요. It looks, 그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as if, 자, 그것이 leap out of the painting. leap out of 하면 뭐뭐에서 뛰쳐나오다 라는 뜻이잖아요. leap out of. 그 그림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거야. at any moment. 언제든지 이 그림에서 뛰쳐나올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이 호랑이에 대한 그림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t a single strand of fur. 자, strand 하면 이제 가닥이죠. 뭐 한 털이 한 가닥도 없냐면 out of place. out of place는 흐트러진 거죠. 그러니까 흐트러진 털이 한 가닥도 없었다는 겁니다. 흐트러진 털도 한 가닥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가닥들은 seems to express power, 힘을 나타내는 것 같고 strength, 뭐 비슷한 의미죠.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의 꼬리조차 is pointed, 향하여져 있습니다. 위로 향하여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표현을 합니다. authority, 권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도가 그린 호랑이의 특징들이 어떤지 우리 확인해 봤죠. 조금 무서운 호랑이, 그리고 뭔가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뭔가 당신을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정갈한 느낌, 이렇게 흐트러진 털이 한 가닥도 없는 거예요. 자, 요런 호랑이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 4번에서 보시면 자, however 하면서 글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연결사 추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이요. 왜냐면 김홍도의 굉장히 사나웠던 호랑이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른 종류의 호랑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글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요 구간에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the way 방식인데요. 호랑이들이 were painted, 그려지는 방식. 민화 예술가들에 의하여서 그려졌던 방식은 꽤나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다. 자, 일반적인 호랑이는 이렇게 그렸었는데 민화 예술가들, 미술가들이 그렸던 이 호랑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겁니다. Look at the tiger on this page by an anonymous artist in the 조선 period. 조선 시대에 한 익명의 무명의 예술가가 그린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호랑이를 한번 봐라. In contrast to 하면은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누구랑은 대조가 되겠어요? 호랑이와는 대조가 되는데 그 호랑이는 그려진 호랑이죠. 김홍도에 의하여서 그려진 호랑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호랑이와는 다르게. 자, this one, 얘는, 이 호랑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 호랑이는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어디 있죠? 얘가 그린 거죠. 요거. 무명의 예술가가 그린 이 그림입니다. 자, 이 호랑이는 does not look scary at all.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민화 화가가 그렸던 호랑이는 전혀 무섭지 않았대요.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 자, 어느 정도까지예요? There is something comical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스운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모습을 봤을 때. 자, 그것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둥근 치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두 앞 다리는 are gathered, 모여져 있어요. In a shy manner. 어떻게 모아져 있어요? In a shy manner 하면 뭔가 수줍게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생긴 것도 약간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리를 모으고 있는 것도 수줍게 다리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표현들 얘들 한번 봐봐. It's cute tail. 귀엽대요, 꼬리가. 귀여운 꼬리가 between the front legs, 그 앞다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looks like a friendly cat. 아주 친근한 고양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Even the bird, 심지어 새조차 above the tiger, 그 호랑이 위에 있는 새조차 seems to want to play with it. 그 호랑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새도 같이 놀고 싶어 해요. 새도 친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호랑이를 그렸는지 이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요.
자, 누구든지 looking at this creature, 이 생물체를 바라보는 이 호랑이를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귀여운 호랑이에요. 이 귀여운 호랑이. 이 귀여운 호랑이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could almost be tempted to. 자, be tempted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하고 싶은 유혹이 들다입니다. 뭐뭐 하고 싶을 것이다 해도 되고요. 뭐뭐 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뭐 하고 싶은 유혹이 들냐면 pet it. pet는 쓰다듬다죠. 그 귀여운 호랑이를 쓰다듬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는 우리 지금 귀여운 호랑이에 대한 민화, 화가가 그렸던 귀여운 호랑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호랑이, 더 타이거는 기봉도가 그렸던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제 대명사나 뭐 지칭 추론 문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표시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뭐 쓰다듬고 싶을 것이다. 싶은 스타일. 이 민화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Have you noticed? 자, 요러한 특징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Have you noticed anything strange? 이상한 것을 혹시 발견했니? About the tiger's body. 그 호랑이 몸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있니? 라고 하면서 자, 뭐가 이상하냐면 그 얼굴은 is drawn, 그려졌대요. From the front. 앞쪽에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앞 다리는 어디에서 그려졌어? is drawn이 생략된 겁니다. 지금 are drawn 해야 되겠네요. 앞다리들은 그려졌습니다. from the side. 측면에서 그려졌고 그리고 다른 다리들은 뒤편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화의 호랑이들은 또 다른 특징이 가진 게 그림을 그려진 이 시작점들이 다 달랐던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민화 예술가들은 적용을 했는데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에. They did not feel that. 자, 그들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체가 had to be drawn. 그려져야만 한다. 어디에서? Only one perspective. 한쪽 측면에서만 그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그리고 옆쪽에서도 그리고 뭐 뒤쪽에서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식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similar,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비슷한 기술입니다. 비슷한 기술이 또한 사용이 되었대요. was used. 나중에 피카소에 의하여서도 비슷한 기술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데요. 큐비즘이라고 불리는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큐비즘이라고 불리는 그 운동에서 피카소에 의하여서 비슷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기술이 나중에 피카소 큐비즘에서도 보여졌죠. Do you think 피카소가 got his ideas from 민화 artist? 민화 예술가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원문 마지막 거 봅시다. 잠깐만 이쪽 옆에 가는 거 잠깐만. 자, 오늘날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o find 민화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자, 한국 가정집 벽에 민화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signal, 의미하는 것일까요? 암시하는 것일까요? 현대 한국에서의 민화의 끝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Certainly not. 당연히 아니다. Just because it is disappearing from our walls, 우리의 벽면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That 민화가 has taken its last breath. 자, taken its last breath 하면은요, 숨을 거두다, 뭐 죽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민화가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민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 문단을 보면 현대 시대의 민화가 이제 사라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민화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존재한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자, if you take some time, 만약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심히 바라본다면 당신 주변 세상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민화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민화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죠. 예를 들어서 민화는 존재합니다. On images, 이미지의 존재를 한대요. That decorate the walls of old neighborhoods. 오래된 동네, 벽을 칠하거나 아니면은 school supplies는 학용품, 그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옷을 꾸미는 그 이미지 속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집의 벽면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동네를 꾸미기 위하여서 아직까지도 사용이 된다. 자, 어제의 민화는 is being reborn. reborn 하면은 형용사죠. 다시 인기를 얻는이죠.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문화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민화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기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none이니까요. 부정입니다. none. of the original 민화 artist. 자, 원래의 민화 예술가들 중에 누구도 could have imagined,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에 none이 있으니까는 요 imagine을 부정해 줘야 되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인기를. 그 그림의 인기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평민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소망을 담는 그림이었을 뿐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유명해졌어요. 나중에. Who knows? 누가 아냐? If you draw something today, 자, 만약 당신이 뭔가를 그린다면 오늘 그것이 may become 민화 someday. 언젠가 민화가 될지도 모른다. Don't be afraid to give it a try.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 keep in mind. 자, keep in mind 하면 명심해라죠. Words of the famous artist 헨리 마티스. 헨리 마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의 말들을 명심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의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6과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